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국회법사위 소속 전현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새벽 2시 07분에. 호가호위하던 최고 권력자의 몰락. 네, 한편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 구치소에 계속 있어야 할 사람을 그러니까요. 사법 카르텔이 억지로 사실은 탈옥을 시킨 건데 이번에는 도저히 이제 특검의 그 칼날에 무너졌죠. 도저히 뭐 아무리 사법 카르텔이 지켜주려 해도 지켜줄 수도 없고 또 권력이 이제 몰락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제 드디어 일반 그 입고 있던 갑옷 이런 게 다 벗겨져 나간 거죠. 갑옷이 다 벗겨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법의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후련하셨죠. 네, 이제 조금 모든 게 일상화되고 정상화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의원님 돌아가실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다 영연백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권익위원장 시절에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구나 이런 공포를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권익위원장 시절에도. 근데 그때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비상계엄 때 그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연평도에 끌려가서 바다에 수장. 네, 우리 새우밥이 꽃게밥이 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드디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모든 게 정상화되고 있다. 아까 이제 김승원 의원님하고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박정훈 대령 어제 이제 무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파노라마처럼 함께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제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는 뭐 입법 청문회면 입법 청문회, 재판이면 재판, 전부 다 현장 중계를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 현장에 늘 계셨어요. 박 대령 무죄 확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정의는 결국 회복된다. 사필기정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박정훈 대령의 경우에도 정상화로 이제 지금 가는 길목에 드디어 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제가 이제 상당히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권 초기에 제일 먼저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느낀 제 여러 가지 공포가 죽음과도 같은 공포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아직 기침이 안 끝나셨네요. 박정훈 대령의 경우에도 그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와서 자신이 그동안 탄압을 받으면서 느낀 게 죽음과도 같은 공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와 그런 비슷한 그런 고통과 탄압을 당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쭉 교류를 하면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뭐 이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뭐 재판을 받거나 힘들 때는 늘 함께하려고 노력을 했고 최근에 이제 만났어요. 박 대령님을요? 박 대령과 이제 그동안 쭉 했던 얘기가 우리 좋은 세상 오면 같이 밥 한번 먹자. 그런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좋은 세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식사를 했더니 이분이 정말 진짜 감격스럽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신 줄 알았는데 잊지 않고 진짜로 그런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쭉 함께했던 게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세상에 고립무원으로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이 민주당 또 최고위원이 지켜주니까 뭐 제가 사실 지켜주지 못했죠.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감사하고 힘이 됐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사주셨어요? 굴비 사드렸지. 여름에는 굴비입니다. 굴비 백반. 우리 그 함께했던 변호인 우리 김기현 변호사랑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딱 바라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이 단독이다. 그죠?
그냥 그 본인이 그러니까 다시 일하던 자리로 원대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됐습니다. 예, 수사단장으로. 오늘 발령이 났습니까? 예, 오늘 발령 났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래요? 네, 한 20분 됐을걸요? 네, 국정기획위에서 요청한다 이 기사까지 제가 봤는데 9시 05분에 예, 수사단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드디어 복귀. 모든 게 마무리됐네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 잘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자신의 명예 회복이자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정의가 회복되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나라의 기강이 바로 잡히는 정의가 회복되는 신호탄의 의미이기 때문에 좀 꼭 그 자리로 다시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당연하죠. 당연한데 승진도 아니죠.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0점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니까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답이나 대가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자리로 그냥 이제 돌아가는데 그걸 이제 바라는 걸 보면서 저도 꼭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를 하면 해병대 수사단장 자격으로 최혜병 특검에 혹시 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수사를 다 하신 분이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경찰청에 이첩하려다가 이첩 보류 명령을 받고 그것 때문에 집단항명 수괴로 몰려가지고 구속될 위기에 있다가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이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다 이래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항명을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을 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지금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실제로 보았고 또 들었고 목격했던 그런 증인이 있고 또 그것을 수사한 당사자라 사실은 특검 쪽에서 요청하면 충분히 수사를 하고 가장 적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가장 이 수사를 잘 아는 분. 그리고 그래야 마침내 그 최혜병의 그 영정 앞에 내가 약속을 지켰노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혜병의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부당한 외압에 대해서 사실상 그걸 밝힐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조은석 특검 이 경우도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재권익위 사건 주심으로서 그때 이제 사실상 그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죠. 윤석열로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감사원 감사의 이 관저 감사 이런 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이제 명했다가 또 이제 내부에서 탄압을 받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안에서 이제 가장 또 맞섰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박정훈 대령이 특검에 가셔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민간인이면 들어가서 특검 뭔가 심부름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심부름 딴 분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또 최고위원 역할에 걸맞는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새 특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잘 해주셔서 이 특검의 효능감을 온 국민이 매일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갑자기 이제 과거로 훅 돌아가게 되는데 그 감사원 감사 세게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조은석 감사위원이 상당히 이제 진실의 편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이제 한 게 사실인데 지금 그 중요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분이 있으니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만하세요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제 발언을 하는데 실제 국무회의에 발언권은 없는 분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리고 또 의원님이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일 때도 들어와라 마라 뭐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위기는 어땠었어요? 국무회의에 그 이제 참석 할 수 있는 자가
국무위원들 이제 장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진 네. 기관장이죠. 장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배석하는 그런 이제 기관장들의 직책들이 다 있습니다. 네. 이제 주로 뭐 금융위, 공정위 또 법제처 네. 뭐 이런 이제 적시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적시가 되지 않은 이 권익이나 방통위 경우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관급 기관장이긴 하지만 국무회의의 의장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배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장이 참석하라고 할 때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관행적으로 해온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의장이 이제 만약에 참석이 필요 없다 생각하면은 이제 배석을 안 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좀 요즘 이제 전현희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진숙, 네. 예, 전현희 코스프레.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쾌합니다. 그리고 저랑 경우가 전혀 다르다. 그렇죠. 이게 왜 다르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자리를 계속 지키는 이 부분만 보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는 처음부터 이 정권이 바뀔 때는 저는 사실은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네. 사퇴를 하려고 했고 이 국정 철학이 다른 정부와는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주위에 이제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직원들에게도 얘기하고 네. 짐을 싸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 대통령이 전현희 위원장 뭐 이렇게 이제 물러나라는 식으로 찍어서 얘기를 하고 또 사퇴하라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시켜서 이제 표적 감사로서 강제로 쫓아내려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뭐 이러고 인사하고 그러면은 마무리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강제로 나가라. 그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러니까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강제로 쫓겨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익이라는 기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네. 또 독립성을 지켜야 될 책임자로서 그런 쫓겨나다시피 하면 우리 기관이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이나 불법에는 제가 동조할 수가 없다. 아니 그리고 그때 황당무계한 일들 많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망신주기식 보도가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무슨 뭐 출퇴근 문제, 뭐 무슨 수돗물, 뭐 별별 이상한 걸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를 이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해서 이제 쫓아내려고 하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네, 수사하는 맞습니다.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낙인 찍어서 언론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나 이제 허위 정보들을 막 흘리면서 아주 저 형편없는 사람으로 공작이었죠. 그렇죠. 공작을 해서 그 이제 사실상 그렇죠. 나쁜 사람을 매도해서 범죄자로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제가 탄압이 있을 걸 당연히 예상을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는 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저항을 한 거고 임기를 지킨 거고요. 이진숙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죠. 처음부터 자율성이 주어졌습니다. 네. 국정 철학이 다른 정권과 같이 일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졌죠. 그래서 얼마든지 스스로 그만둘 수가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윤석열과 달리 이진숙과 함께 국무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정무 보고도 받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이걸 오히려 사실상 거부하고 무너뜨린 게 이진숙이죠. 그렇죠. 국무회의 가서 사사건건 정치적 발언을 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외부에 알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어느 장관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일반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가 전현희 위원장은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어불상설이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조차 삼지 마시라.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얼마든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저는 물러나려고 했는데 강제로 쫓아내고 사퇴를 시키려고 했고 그걸 공권력을 동원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정권부터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아니 빵 사건만 하더라도 네. 지금 이미 본인은 범죄자 의혹을 받으면서 지금 수사 대상에 있고 곧 뭐 그 결정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결과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다고 결과가 주의 나왔지 않습니까? 의무로 나왔는데 주의는 너무 손방망이죠. 그러니까요. 주의 이 감사원 감사가 사실은 지난 2월에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3월인가? 네. 그 이제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올해 적어도 3월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권력이 아직 윤석열 권력이 남아 있을 때 그때까지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눈치를 보면서 이 결과를 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들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도저히 이제 이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주의라는 게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네. 저를 감사원에 감사할 때 얼마나 독하게 감사했습니까? 예, 유병우. 예. 저는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논리라면 기관장에게는 이 징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징계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감사를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부에서 누군가 한 명이 제보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1년 가까이 표적 감사를 했거든요. 이진숙은 달라요. 국회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감사원이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감사를 해놓고는 이 기관장은 징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다. 이 말은 그럼 저는 왜 감사했습니까?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원의 끝은 징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걸 아무런 그런 것 정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한 데도 없는데 감사를 정말 부적절하게 했잖아요. 네. 이번에 감사원이 그 저에 대한 감사가 부적절했다. 정치 편향성이 있었다. 이렇게 국정기획위에 반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올렸더라고요. 네. 그랬던 감사원이라 이진숙에 대해서는 아마 최대한 감사하고 싶었을 겁니다. 감사원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감사원 하나도 안 바뀌었죠. 네, 지금 감사원은 그대로 그 체제예요. 체제 감사원장에 그때 저를 표적 감사했던 그 당사자들이 다 핵심 요직에 다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진숙에 대해서 마지못해 봐주기 감사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결과는 완전히 손방망이고 사실상 하나만한 그런 결과를 냈죠. 여전히 그래서 감사원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지금 엄청 이제 하려고 하지만 감사원도 그에 못지않은 강도로 감사원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의원님 좀 더 모셔야 되는데 10시에 또 기자회견을 하셔야 돼서 지금은 이제 떠나셔야 3분 남아서 이제는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바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모실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기자회견입니까? 10시에? 오늘 그 노동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근로자 노동자 문제로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뭐 사실 어제 그만 얘기해야지. 너무 길어져서 말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